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조직진단 전문가가 바라보는 팀빌딩의 중요성 교육과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조직문화 및 팀빌딩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있는 블루오빗의 이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사업화 단계별 조직 문화와 팀빌딩 그리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총 6강 동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빌딩, 조직 문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요즘처럼 언택트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고 갑자기 조직 문화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서 요즘 가장 많이 듣게 되고 최고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타링에 강의를 하나를 올렸었는데 한 2, 3주 사이에 언택트로 바뀌고 나서 2, 3주 사이에 조회수가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었는데요. 우리 지금 이 스타트업에서 조직 문화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기업에 조직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는 구글이나 배민처럼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나랑 동업자 둘밖에 없는데 조직 문화가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 문화가 어떤 건지 그리고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1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먼저 알려면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HRD 용어 사전에 나온 조직 문화의 개념입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 생활을 통해 학습하고 공유하며 전수하는 신념, 규범, 관행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방향과 힘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행동 지침과 환경 적응, 단합과 조화, 조직 몰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에 관한 부분을 보면 관습적이고 규칙적이게 행동하는 방식, 환경 적응에는 조직과 공감대 형성, 조직 몰입에는 구성원과의 집단 몰입, 단합과 조화에는 가치 기준, 행동 기준, 판단 기준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혹은 동업자가 있는 순간에 조직 문화는 모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미 발생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있는 순간에 의사결정의 구심점이 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우리 회사는 어떤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싶다. 혹은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구한다 라는 것을 행동하는 기준점이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선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멘토링을 한 군데를 했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로봇의 일반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미션은 로봇의 교육에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향해서 본인들이 그 재능을 기부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조직 문화의 힘입니다. 그럼 스타트업의 현실을 한번 알아볼까요? 스타트업의 조직의 특징은 사람이 없고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어요. 그 불확실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작은 나룻배의 팀원들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매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가는 것이 스타트업 조직의 특징 아닐까요? 최근에 한 스타트업에서 조직 문화를 정립하고 나서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조직 문화는 스타트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창립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에 그리고 동업자가 있는 순간에 조직 문화는 이미 발생을 하죠. 서로의 의사결정이 구심점이 되어 있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창립자와 그리고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받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전에는 이런 걸 했었는데 말이지 혹은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행동 논리, 그리고 가치관 안에 존재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미 조직 문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님이 기업가 정신은 늘 새로운 기회를 충실하며 추구하며 기존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조직일수록 조직 문화는 리더의 것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작은 조직인 스타트업은 상관관계가 아주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 4차 산업혁명 시대 5대 리더십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민첩성, 변혁성, 연결성, 증폭성, 보편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리더는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조직의 생존과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과 조직 문화를 사용합니다. 전략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고 조직 문화는 가치와 신념을 통해서 목표를 전달하고 그 집단만의 교육 규범으로 조직 활동을 이끌어냅니다. 기업가 정신 구성 요소입니다.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4차 산업시대의 5대 리더십에 대한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나눈 것인데요. 성취욕구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의 포부민 노력, 지구력, 혁신성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추진하려는 성향, 위험 감수성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입니다. 진취성은 미래 수요 예측 및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에듀에 들어가시면 창업화 역량에 대한 자가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리더십을 테스트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조직 문화와 스타트업 단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할 때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팀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팀빌딩 형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팀빌딩 발단 단계 모형인데요.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생성과 소멸, 그리고 더 많은 생성과 소멸의 그 사이클을 돌면서 더 응축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팀 형성 단계입니다. 팀 형성 단계는 리더의 지침과 방향에 대해서 높은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개인의 역할, 책임은 불분명하고요. 팀 프로세스는 종종 무시되기도 합니다. 리더는 곧 시스템이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격동 단계고요. 격동 단계에서는 팀 구성원 간의 권력 구도, 서열 등 자기 포지션을 위해서 서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팀 간의 목적성은 정확히 증가가 되나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으며 서로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팀과의 정서적 문제 때문에 조직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는 팀의 발전을 위해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규범 단계입니다. 팀 수행이 진전 단계에서 기여도에 따라 합의 형성이 되고요. 역할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집니다. 서로의 인정을 받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전체 조직 동의하에서 큰 결정이 이루어지고 팀 단위 단계에서 작은 단위의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조직원들의 그 참여도나 자부심이 늘어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단계이기도 하죠. 리더에 대한 존경심과 리더십을 공유하는 팀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성취 단계입니다. 성취 단계는 팀이 전략적으로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일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고 리더와 합의된 기준 내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됩니다. 팀원 간의 자율성이 부여가 되고 있죠. 이 성취 단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우리 조직에 맞는 팀원들은 남고 우리 조직에 남지 않는 팀원들은 퇴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팀 형성 단계를 거치는 이런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관계 스타일의 프로세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서 팀원 간에 서로 돌보는 그런 관계와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팀빌딩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은 최초로 무언가를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혁신은 이런 지식과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팀에 소속되지 않은 직원은 자신의 역량을 8%만 발휘하는 반면에 팀에 소속되어 있고 리더를 신뢰하는 직원은 자기의 가진 능력의 46%, 즉 신뢰하는 사람과 협업했을 경우에 성과를 7배 이상 성과를 낸다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2019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스타트업 환경에서 팀원들로 하여금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과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가 팀에 소속해서 있고 서로 팀을 신뢰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있을 때 더욱 성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1강에 대해서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조직 문화,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때 그 방향을 모든 구성원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목표를 향해서 생각을 공유를 하고 목표를 공유하는 것에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스타트업에서 첫 번째, 적성에 관한 부분. 창업자 혹은 창업팀 구성원들의 보유 특성에 좌우를 하고 관련 분야의 적합성과 충분한 경험과 지식, 업무 수행 능력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의 경험과 지식이 곧 조직 문화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수행 능력의 문제인데요.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인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비전문가의 직무 수행까지 해야 되는 스타트업의 조직원들은 이러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팀원들 간의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굉장히 높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강에서는 스타트업 조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조직 문화와 팀빌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